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에는 오늘날에도 70만 명의 노예가 있는데 유엔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고전 왕조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필수적이었으며 많은 나라가 노예제도에서 봉건 시대로의 전환기를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예제도를 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1. 노예제도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노예제도는 한때 인류 문명사에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잘 알려진 고대 문명과 제국 중 다수는 비교적 완벽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중국은 모두 완전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제 시대의 귀족들은 전쟁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수많은 노예를 확보하여 노예들에게 땅을 개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노예 시대는 인류 문명의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한 단계였으며 역사상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예제도는 인류 문명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대륙에서 노예제도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노예제도는 산업혁명 이후에야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건설했지만 인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광대한 토지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할 충분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민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흑인의 수가 많고 문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프리카의 일부 강력한 부족과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강력한 부족에게 무기를 제공하여 약한 부족을 합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건은 큰 부족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작은 부족의 모든 남자 구성원을 유럽 식민지 주민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럽 식민지 주민들은 수송선을 이용해 흑인 노예를 미국 대륙으로 수송하여 식민지를 개발한 백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과정을 역사상 유명한 노예무역이라고 한다. 노예무역은 지역 노동력의 증가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미국 대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극도로 비인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면 노예제도는 유럽인들이 원래 문명이 미개발되어 있던 아메리카 대륙을 단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대륙 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재 번영은 수많은 흑인 노예들의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노예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노예제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로 대체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노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단 하나,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뿐입니다. 모리타니에 아직도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는 개발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아직도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모리타니는 서사하라 사막과 접하고 있으며 알제리와 인접해 있는 사막 국가입니다. 모리타니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가적, 사회적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 나라는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국토를 가지고 있고 전체 인구는 불과 480만 명이며 국민들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480만 인구 중에 약 70만 명의 노예가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지역의 주류 민족 집단에 속하지 않는 흑인입니다. 이 흑인들은 모리타니에서 노예가 되었으며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타니는 오래되고 깊이 뿌리 박힌 노예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9세기 베르베르족이 세운 송가이 제국이 오늘날의 모리타니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이 제국은 전형적인 노예 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봉건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역사의 대부분 동안 여전히 노예적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송가이 제국이 모로코에 패배한 후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모리타니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식민지 지배였으며 지역 자원을 약탈하고 지역 시장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모리타니에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바꾸지 않았고 프랑스 식민 시대에도 그 지역에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만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식민 제국 체제는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1958년 모리타니는 독립을 쟁취하고 프랑스 공화국 내에서 독립적인 주권 정체성을 갖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화국에서도 소수의 아랍계 후손들은 여전히 고대 사나이 귀족의 후손들에게 지배를 받았고 많은 흑인들은 그들의 노예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리타니의 고위 지도자들은 노예 제도에 익숙해졌고 그 제도는 그들에게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믿었고 특히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예 제도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육받은 시민보다 노예를 착취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모리타니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노예가 있는데 이는 이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엔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모리타니의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현대 노예 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모리타니는 유엔이 이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거듭해서 거부해왔습니다. 모리타니가 유엔을 무시하는 이유는 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에서 무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의 존재로 인해 모리타니아의 지배계급은 비교적 단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통제하는 주요 강대국들은 모리타니와 실제 갈등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유엔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리타니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개혁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집행력이 없으며 주요 강대국들은 비용이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개입하기를 꺼립니다. 결과적으로 모리타니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예 제도가 존재합니다. 모리타니에서는 매년 다양한 이유로 많은 노예들이 죽습니다. 다른 나라의 양심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이런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3.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경제 발전이 핵심입니다. 경제 발전은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노예 제도의 존재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경제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은 노예 제도를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모리타니의 노예 제도는 역사적으로 관성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신뢰할 만한 노동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모리타니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400만 명에 불과하여 그렇게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리타니의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엔의 외교적 호소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는 모리타니가 빈곤을 퇴치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모리타니에서 만연한 노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모리타니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국가로서의 책임감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리타니는 여전히 미개발 상태이며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리타니의 정치 엘리트들은 엘리트적인 삶에 익숙하며 그들의 사치는 실제로 노예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들이 현재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리타니의 국제적 평판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는 자국의 복지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정치 투쟁을 위한 에너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5년 모리타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새 정부가 집권한 후 모리타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모리타니아 엘리트층의 엄청난 수 때문에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 노예들도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며 다른 사람에 의해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결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리타니의 노예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문명이 발달한 시대의 노예제도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반대를 받으며 인간 문명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적, 사회적 개혁과 업그레이드가 뒤따를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